안녕하세요. 영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0년 10월 4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코로나19 확진, 즉 양성 판정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는 좀 코앞이 다가왔습니다. 네, 한 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고,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 시점에서 좀 10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네, 본 전문가가 영상을 좀 찍어 보게 됐습니다. 영상 내용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좀 지루하시다고 해가지고 좀 넘기지 마시고요. 네, 영상 내용은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좀 펼쳐지는 그런 변동성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에 대한 의견은 보시는 것처럼 투자하시는데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즉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위협하는 불확실한 존재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월 21일부터 9월 29일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까지 시장은 계속 변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변동성 장세를 연출시키는 그런 나쁜 요인들, 즉 악재 요인들은 무엇인지 한번 이제부터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북한이 우리나라 측 대한민국 측 공무원을 피살했다. 그리고 피살하고 나서 시신을 불태웠다는 소식에 방산 관련주인 빅텍, 스페코, 한일단조 등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북한발 악재 소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가장 큰 문제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유럽에서 경제 봉쇄, 즉 국경 곳곳 봉쇄 소식에 유럽 지수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커플링 현상으로 우리나라 시장 역시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의 임상 중단, 이건 계속 이슈가 최근 들어 나오는 건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의 옥스포드대에서 개발하는 그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가 일단은 임상 3상 진행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부작용, 즉 척수염이 발견됐다. 네, 척수염이란 부작용이 나왔다. 후유증이 나왔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을 중단했고요. 그 전에 클로로킨이라든지 칼리트라도 임상 중단했었고, 그리고 하이자 같은 경우, 지금 하이자 모더나에 기대하는 게 가장 큰데, 이 하이자 역시도 임상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주 경미한 것 중에 하나인데, 조금 임상시험 참가자들이 좀 경미한 피곤함을 많이 느꼈다. 이런 소식 등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 악화 등으로 좀 지수 하락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2017년 연말에서 2018년 초에 제약바이오 붐과 그리고 가상화폐 테마주 붐이 불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이 약화되니까 당연히 지수 하락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개인들이 겁먹어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다음 이슈 볼게요. 미국의 경기 부양책 합의가 멀어지자 코스피 출렁. 이 이슈는 어떤 거냐? 일단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당이 공화당이죠. 현재 집권당이 공화당인데, 공화당에서 이제 미 대선을 한 달을 앞두고 일단은 대법관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법관으로 지정되는 베럿인가요? 그 여자 후보가 뼛속까지 보수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원, 즉 미국 하원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쪽이죠. 네, 민주당에서 이것을 무조건 막으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대법관 임명 지정에서부터 일단 미국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2조 2천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즉 집권당 같은 경우는 1조 6천억 달러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즉 여야 간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일단 합의가 계속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 합의 부진에 따른 일단은 유럽 증시 하락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하락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휴 기간에 우리 잘 쉬고 있는데 정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 사실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았다, 이런 소식 들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보기엔 지수가 더 하락 나왔을 거예요. 내일 더 하락 나오고 아예 폭락이 예상됩니다. 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월달, 5월달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망했다. 전부 내사설이다. 뭐 현재 뇌출혈로 쓰러졌다. 식물인간 상태다. 이런 소식에만 하더라도 지수가 정말 이틀 사이에 10% 가까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은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일 지수 하락은 이미 예상이 된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이슈도 좀 나중에 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았다는 소식에 일단 지수 하락이 좀 예상되는 그런 부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3억 보유가 무슨 대주주냐? 일단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정책인데 참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정책인데요. 일단은 이 연말까지는 3억을 보유하면 안 된다. 한 주식의 한 회사에 가족 3대를 다 합쳐서 3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여러분들 다시 아실 겁니다. 연말 되면 기관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던질 거기 때문에 주식 하락은 당연히 예상이 된 거고요. 3월 15일에 2021년 3월 15일이죠. 또 공매도 금지 연장이 또 풀리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또 예상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이건 다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다 청원 한 번씩 클릭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피격, 엿새 만에 북한 통지문의 각별히 이례적 강조한 문 대통령. 네. 일단은 9월 24일에 우리나라 국방부가 북한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도 총격 후에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소식에 빅텍 및 스페코 그리고 한일단조 등이 시장에서 상승 나왔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하면서 굉장히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말에 빅텍은 바로 장중 20%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지수가 상승 안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인 돌발적 변수인 북한 리스크는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지금 이거는 전 세계 지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에서부터 뉴질랜드까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1일 확진자 수를 볼까요? 미국 1일 확진자 수는 49,236명이고요. 전체 확진자 수는 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진국인데 선진국답지 못한 그런 1일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59,000명, 그리고 일본은 577명,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내려갔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한 4,000명대로 유지됐었는데 바로 9,700명대로 10,000명대로 바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소식에 따라서 연일 증가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소식에 따라서 유럽은 국경을 봉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유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3월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즉 젊은 층 환자들이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백신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요 이슈는 좀 리스크가 좀 지속이 되면서 우리 증시를 좀 흔드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볼게요. 백신 개발 전까지 확인되는 백신 안전성.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전임상에서부터 3상까지 있는데 전임상은 동물 대상으로 후보물질 안정성 평가하는 거고 1상은 최초로 사람한테 약물 투여하는 겁니다. 2상은 해당 질환자에게 약물 투여해서 치료 효과 확인하는 거고 3상은 다수의 질환자 대상으로 안전성, 효능, 이미 판매 중인 약물과의 차별성 등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전임상까지 들어가는 게 힘든데 일단 전임상만 하더라도 일단 주가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1상 했다고 하면은 사람한테 투여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상, 3상 들어가면은 계속 시장에서 주가는 상승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약물 재창출하는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보통 1상을 건너뛴다고 합니다. 왜?
이미 그 약물들 같은 경우로 사람들한테 투여해서 임상 효과를 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2상, 3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영국에서부터 미국까지 전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3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 바이러스 벡터, 즉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시노팜 현재 3상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제일 뉴스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백신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가말리아 연구소에서 나온 백신하고 중국의 시노팜이라고 하는데, 이게 얼만큼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두 국가는 계속 이제 접종 시기를 다 마쳤다. 심지어 중국은 몇만 명 대상으로 이미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모더나와 그리고 노바백스 그리고 이노비오 그리고 하이자 등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백신 개발 전까지는 이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계속 확인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이 변동성 지속 요인 두 번째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바로 개발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요리를 하시고, 우리가 바로 뭐 이런 양념들을 넣었으니까는 이제 맛있게 됐을 거야 하고 바로 밥상에 갖다 놓진 않죠. 네, 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맛보죠. 이런 것처럼. 네, 그리고 간이 안 되면은 계속 소금 넣거나 그리고 설탕 넣고 이렇게 간을 조절하는 것처럼 백신 같은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냥 그 개발했는데 마지막까지 이게 안전성 입증을 하고 나서 즉 시중화, 즉 대중화를 시켜야, 즉 대중, 즉 상용화 시켜야 이게 부작용 소식이 없고 부작용으로 인한 판매 중단 소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안정성 확인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속 요인 두 번째로 남을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 섹터들은요. 자, 정부 정책. 사목보유가 무슨 대주주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에 재검토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거 재검토 될 거고,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로 보이지만은 근데 11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좀 우리나라 시장의 좀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가 멀어지자 지수가 하락 나온다. 이런 이슈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확진 의외의 효과로 좀 경기 부양책의 줄다리기가 끝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펠로시 의원이 있는데 이 낸시 펠로시 의원은 미국 하원에서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65분 정도 통화했고, 그리고 결국엔 경기 부양책 합의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네,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쪽에서 계속 얘기를 같이 의견을 통합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2주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 조 바이든 후보가 TV 대선 토론을 하고 나서 지지율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19 확진까지 판정을 받은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든 액션을 취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책을 빨리 합의시키려고 할 거고, 발표를 시켜서 다시 한번 지수를 상승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 지수 상승은 지지율 상승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경기 부양책은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또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 해소지만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장기적도 아닙니다. 앞으로 짧은 시일 내에 추가 경기 부양책은 타결이 돼가지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고 지수는 상승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지수가 하락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수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수가 하락이 좀 예상이 됩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이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좀 24시간, 즉 향후 48시간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일단 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을 때 처음 뭐 하루 이틀 증상은 멀쩡하다고 합니다. 네, 그냥 일반 미열이고 그리고 뭐 코막힘 그리고 요런 코막힘 등으로 아주 그냥 감기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아주 급격히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8시간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리넨제론에서 개발한 약물 재창출에 대한 약물과 그리고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를 병용해서 현재 투입을 했고 또 비타민 D와 아연을 투입을 해서 면역을 좀 높이는 그런 약물 처방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좀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다시 한번 좀 상승 나오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트럼프의 좀 건강 상황, 건강 진척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 증시가 하락이냐, 그에 따른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이냐, 아니면 상승이냐, 이게 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변동성 지속 요인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볼펜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8월 13일에 2458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9월 29일, 28일, 27일 225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즉 9월 21일부터 지금까지 한 10포인트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악재 요인이 즉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미국 대통령 트럼프 확진 즉 건강 상황에 따라서 지수 하락이나 상승이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 대선은 이제 코앞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확진으로 인해서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에 대한 난항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고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그 추세가 아주 좀 결정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2327입니다. 근데 저는 2300선에서 전망을 좀 내놓겠습니다. 2300선이 아닙니다. 예, 2280선. 네, 2280선에서 2380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한 달은 10월 한 달 같은 경우는 2400선은 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2280선에서 2380선에서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좋으면 240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400선까지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바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즉 그린 뉴딜 수혜주라든지 전기차, 반도체 수혜 종목들, 전기차, 수소차, 반도체 이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고점 테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19 백신 섹터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눌림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우리가 좀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또 그리고 상승 나왔을 때 그때 좀 크게 수익 매도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수가 상승 나올 때는 지수가 하락 나왔을 때 상승 나왔던 테마들이 지수 상승 나올 때 반대적으로 차익 매물 나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하락 나왔을 때 같이 하락 나온 그런 테마를 현재 조금씩 분할로 매수해서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영상을 찍어봤고요. 영상 내용이 좋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리고 10월 한 달 시장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 폭이 좀 클 것이라 예상이 좀 되는 시장인데 이 시장 속에서도 전차남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10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